네, 현재 시간 2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아의 실적은 잘 나왔는데 실적이 나오자마자 또 이를 알았던 분들이 매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분봉으로는 더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지 오늘도 이정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님과 알아볼 상황실 세 가지입니다. 또 한 주를 깔끔하게 정리하겠죠? 첫 번째 만나보시죠. 방산과 철도가 묶이면서 오늘 현대로템이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달리는 건 그렇죠. 지난해 뭐 남북경협 이후로 네. 처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보니까 일단 철도라는 모멘텀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튀르키예가 유엔의 협상 타결했다. 그래서 지금 재건주 철도주들이 움직이는 건지 현대로템은 네. 이 이슈와 연관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연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방산과 관련돼서 이제 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이렇게 뜨겁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와 관련되어서도 지금 현재 호재성 뉴스가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유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가 현재 전쟁으로 발이 묶여 있는 곡물에 대한 수출에 합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흘러나왔고요.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오는 22일 날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지금 현재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흑해가 전쟁으로 이제 봉쇄가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묶여있던 약 그 2천만 톤에 달하는 곡물의 수출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주로 수입을 많이 하는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당연히 호재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뉴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곡물 수출과 관련된 합의는 이제 전쟁을 이제 종전과 관련되어서까지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하지는 말자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전면전으로 이렇게 발발이 되게 되면은 그 이제 종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휴전 협정을 맺는 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쟁을 생각할 때 항상 미국이 속전속결로 끝내는 전쟁들만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나라들끼리 발생하는 전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서 주로 이제 외신에 인용해서 보도를 할 때 주로 미국 쪽 이제 아무래도 미디어를 많이 인용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시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균형적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외신을 볼 때 미국 쪽이 아니라 예를 들어 유럽 쪽 이제 미디어도 많이 좀 참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중동 국가 쪽 미디어도 좀 많이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유럽계 쪽 미디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러시아가 계속 이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쟁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 쪽 뉴스를 많이 인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잘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을 매매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굉장히 크게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를 외신을 이제 읽을 때도 다양한 시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더불어서 현대로템의 사실 오늘 가장 큰 상승을 이끌어낸 건 방산 사업이 아닐까. 그쵸? 네. 네. 오늘 방산주들이 다 같이 올라주고 있고요. 폴란드가 최소 25조 원 규모의 방위산업 분야를 도입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다. 폴란드 쪽에서도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를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쵸. 자신들도 이 무기 창고를 채워야 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현대로템이 K2 전차로 덕을 볼까요? 네, 저는 K2 전차가 이번에 많이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이렇게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도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면면을 좀 살펴봤더니 일단은 지금 현재 현대로템 그 대규모 수출 기대감으로 지금 장중 지금 19.55%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KT 전차와 관련되어서 당초 계획보다 이제 폴란드에서 한 300여 대 추가된 총 합쳐서 한 1000여 대 정도를 아마 이제 수입을 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 규모는 약 한 17조 원 규모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라면은 이제 우리나라 단일 수출로는 이제 최고 신기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폴란드가 왜 이렇게 많이 그 K2 전차를 수입을 하려고 하는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차 240대를 지원을 하면서 생긴 이제 전략
계약에 대한 공백을 KT 전차로 이제 그 메울 지금 현재 생각을 폴란드 정부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2024년도까지 180대를 정부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공급을 하고요. 30년까지 이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가 분인 300여 대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이제 아무래도 생산을 하게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한국항공우주에서도 3조 4천억 원 규모로 FA50 48대를 현재 이제 수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디펜스에서도 K9 자주포 670대를 4조 원 규모로 현재 수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국내 방위 산업체 3군데 도합해서 25조 원에 이르는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오는 27일 폴란드에서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다라면은 분명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이 방산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이 무거운 종목이 정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한번 가격 볼까요? 여전히 20% 넘게 네.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연초부터 계속 관심을 보였던 게 방산이었어요. 네. 근데 방산을 보다가 정말 사고 싶을 때 한 번 참고 봤더니 그때 샀으면 좀 물렸더라고요. 한 마이너스 30% 나올 정도로 그쵸. 예, 네네. 최고조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사고 싶습니다. 이 현대로템에 대한 투자 전략, 방산주에 대한 투자 의견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네. 어부지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전쟁이라는 분명 앞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사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런 식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 줄 평은 어부지리라고 한번 좀 설정을 해봤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로템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거래 금액만 하더라도 6천억이 넘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 종목 중에서는 평화산업이 일단은 상한가에 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K2에 궤도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가장 먼저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현대로템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스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뜨겁게 상승을 하지만 분명 쉬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1,500원부터 눌리는 구간에서 2만 원 사이까지도 좀 모아 나가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27,000원까지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9,500원이 깨지게 된다라면은 이제 추세가 완전 이탈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9,500원으로 좀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향후에 나올 추가적인 뉴스는 노르웨이가 현재 차기 전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2조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 폴란드와 이제 본계약까지 체결하게 된다라면은 그 여파가 노르웨이 사업까지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슈 때문에 오늘 쏘아올렸기 때문에 절대 현재가에는 매수 못합니다. 네. 저희 21,500원에 또 이슈가 사라지고 좀 눌렸을 때 그때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9,500원. 오늘 방산주 들어갈까 고민하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의문이 있는 S-오일입니다.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만 봤을 때 네. 3배나 증가했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또 우리는 하반기 그 이후를 보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가는 항상 그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미래를 반영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 측면에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이 유가가 피크를 찍고 하락하고 있다는데 아마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WTI 기준으로 원유 가격은요. 이제 고점이 123달러였는데요. 오늘 제가 확인해 봤더니 97달러대까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약 2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유 가격 자체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다면 정제 마진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최근에 내어놓은 이제 리포트를 좀 본다라면은 대부분 그 동사의 멀티플을 6.1배에서 4.5배로 이제 하향을 시키는 그런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은 11조 2천억 원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조 6,6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7%,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91%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2분기 스팟 기준으로 국내 복합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8.8달러였는데요. 2분기 때는 16.8달러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하지만 3분기와 4분기를 우리가 예측건데 지금 이미 WTI 가격도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제 마진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을 시장은 이렇게 주가로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을 우리가 또 떠올려 봐야 될 건데요. 2023년도까지 이제 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이제 증권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까지도 지금 현재 증권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동사 매수 버튼을 누르기에는 상당히 좀 꺼려지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이제 국내 IPO에서 또 최대어로 거론됐던 현대 네. 오일뱅크가요 상장을 철회했어요. 네. 이전에도 2번이나 신청하려다가 그쵸. 철회했다가 네. 이번에 3번째나 철회가 된 건데 그 이유가 최근에 그 업황 분위기, SOL의 주가 하락 보고 도저히 지금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유사들에게는 지금 안 좋은 구간일지 또 반대로 보면 현대 오일뱅크가 상장 안 했다라는 거는 SOL에게 있어서 호재일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이 이슈를 바라볼까요? 일단 차근차근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은 장외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평가를 현대 오일뱅크가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장외 시장에서 시총 15조 원을 기록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시총을 바탕으로 이번에 공모 자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조에서 3조 원 가량을 이제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국내 피어 그룹 중에는 유일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어를 할 수 있는 게 S-오일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S-오일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이미 주가가 30%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적정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판단을 받기가 좀 어렵다라고 아마 현대 오일뱅크 측에서는 좀 예상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2번이나 이제 상장 철회를 했는데 이번까지 생각을 한다라면은 3번째 철회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상장을 추진하기에 그 동력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오일뱅크의 적정 밸류를 이제 현대 오일뱅크 측에서는 한 8조 원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 S-오일이 많이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3번째 이제 철회까지 좀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현대 오일뱅크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상장 철회를 한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는 이제 주주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미 보아왔듯이 대형주의 상장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파이를 쪼개 먹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형주가 오히려 IPO가 미뤄진 게 국내 주식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50불 이야기까지 정말 파다했던 유가 흐름이었는데요. 제가 이래서 약간 원자재가랑 관련된 종목들 투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최근에 곡물가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하락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내리고 있고 자, 원자재가와 연동되는 주식 흐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S-오일 많이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긴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살짝 피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런 피크아웃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형주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올해 초 그리고 지난해부터 화학 관련 섹터에 투자하셨던 분들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효성 TNC가 있죠. 워낙 증권사 이제 리포트에서는 계속 좋다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효성 TNC 그 주가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이렇게 차트로 보듯이 계속 우하향하는 한번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 어지간해서는 장기 이평선 돌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시총이 1조 원이 넘는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우리가 바라봐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S-오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을 한번 그리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때는 우리가 관망할 때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모아갈 때는 아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오일에 대해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권해주셨어요. 이어서 3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브 뉴진스 공개.
이제는 좀 걸그룹 이름 짓기도 어려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뉴진스라는 새로운 걸그룹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하이브가 모처럼 상승하고 있는데 어때요? 시장 보셨어요? 네, 저도 이 주제가 정해진 다음에 네. 바로 뉴진스 뮤직비디오 일단은 바로 시청을 하고 왔고요. 어떠셨습니까? 아이돌 좋아하시잖아요. 아, 예. 제 아이돌 빠긴 한데요. 네. 네, 일단은 뉴진스, 당연히 뭐 이제 하이틴 이제 그룹으로 이제 설정을 컨셉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뉴진스 이제 뮤직비디오가 오늘 이제 그 0시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요. 뮤직비디오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96만 회를 돌파할 정도로 일단은 초기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아이돌 팬들의 눈을 사로잡는 데는 좀 성공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방금 이제 앵커께서 이제 궁금증을 내비치셨던 뉴진스라는 팀명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 그 청바지처럼 편안함을 이제 느끼게 해주겠다. 그래서 새로움과 청바지의 편안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걸그룹을 이제 표방한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뉴진스가 그 전부터 뉴스가 좀 흘러나왔던 이유는 바로 그 뉴진스를 기획하신 민희진 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SM 엔터테인먼트 출신이신데요. SM에서 소녀시대, 그다음에 샤이니, 그다음에 엑소 등을 브랜딩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브 계열인 레이블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걸그룹을 이번에 처음으로 런칭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하이틴 이제 걸그룹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걸그룹의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10대를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걸그룹들, 그다음에 보이그룹들 모두 다 20대와 30대를 타겟팅으로 하는데요. 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10대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그룹들은 대부분 다 20대와 30대를 주 타겟팅으로 한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파악을 하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이상 한국 시장만을 타겟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언급하고 있는 뉴진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외국적인 멤버가 무조건 들어가 있고요. 또는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멤버가 무조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멤버 중에 항상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듯 지금 현재 K-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10대가 아닌 20대와 30대를 주 타겟팅으로 한다는 부분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좀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시나요? 아이돌을 또 연구를 해보셨던 분이니까 좀 싹이 보인다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일단은 대박 느낌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아이브를 뛰어넘을 정도의 화제성을 아직 못 띄고 있다는 게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워낙 지금 현재 그 장원영이라는 멤버가 속해 있는 아이브가 그 걸그룹계에서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는 워낙 좀 핫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이제 그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룹들도 일단은 아이브를 먼저 뛰어넘는 모습을 좀 먼저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와 관련되어서도 워낙 지금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BTS 그 실적과 관련되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이브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BTS가 글로벌 투어를 이미 한번 끝냈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4,79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이는 전년 대비해가지고는 72%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1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27% 증가하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걱정하는 바는 바로 그거죠. BTS 그 다음이 지금 현재 없다는데 가장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BTS처럼 글로벌리하게 인기를 얻은 이제 팝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활동을 할 때랑 또 비교를 했을 때 개인 멤버가 개인 활동을 할 때 그 팀의 아성을 뛰어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부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이제 딱 한 명 정도가 있는데요. 저스틴 팀버레이크 같은 경우는 엔싱크의 인기를 훨씬 뛰어넘는 인기를 글로벌리하게 얻었습니다. 하지만 엔싱크 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들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보이 그룹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개별 멤버가 그룹의 인기를 뛰어넘는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장은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하이브에 이런 악재들 뉴스들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또 호재성 뉴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위버스 2.0 및 NFT 거래소가 이제 이번에 하반기에 또 오픈을 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얼마나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어떻게 보면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익 성장을 얼마나 좀 이끌 수 있을지를 또 시장에서는 관찰을 꾸준하게 해야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모처럼 상승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한 7%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도 될까요? 사실 그전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해도 주가가 다시 반등할 만한, 뒤엎을 만한 이 이슈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뉴진스라는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는 사도 될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삼촌팬을 믿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인도 삼촌 팬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삼촌 팬인데요. 네. 삼촌 팬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일단 남성과 여성 팬으로 나눴을 때 여성 팬들이 충성도도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여성 팬분들이요. 남성 팬분들 대비해가지고요. 구매력이 월등히 높습니다. 오. 삼촌 팬들은 그냥 인터넷에 글 정도 쓰는 게 다보고요. 하지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여성 팬분들은요. 네. 실제로 콘서트도 많이 가고 굿즈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당연히 보이그룹보다는 걸그룹이 통상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하는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걸그룹 안에서도 얼마나 여성 팬층이 두꺼운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흔히 장수하는 걸그룹 팬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CD를 구입하는 그 팬층을 좀 조사해 본다라면은 여성 팬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로 블랙핑크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도 여성 팬이 50%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식으로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꼭 블랙핑크가 아니더라도 뭐 소녀시대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걸그룹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여성 팬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점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미 우하향하고 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떻게 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기간적인 조정을 추가적으로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V자 반등을 노리고 우리가 저점 매수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와 관련되어서도 투자를 지금은 할 때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 아직 삼촌 팬은 믿지 말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세 가지 상황씩 짚어봤고요. 이정민 이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